안녕하십니까.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광주교육대학교 허승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민주 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한국열린교육학회, 광주사회과학연구학회, 그리고 전남사회과학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0학년도 공동학술대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2부 발표는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교육대학교 김자영 교수님이 민주학교를 위한 학교자치조례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주교대 사회과 교육과에 근무하는 김자영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민주학교를 위한 학교자치조례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연구는 바로 직전에 김명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던 것과 같은 연구 보고서 내에 있는 자료 중에 학교자치조례와 관련된 부분만을 제가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여 발표하는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발표의 시간상 간략하게 화면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학교와 학교자치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학교도 예외적인 공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자치 공동체이자 또 학생들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만 이것이 이제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로 점차 더 확장이 되고 있고,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는 학교 자치, 또 한 가지는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것은 학교 자체가 민주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지식적인 측면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 공간 자체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문화와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학교에서 학교 자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교 민주주의란 참여와 자치가 실현된 상태로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민주주의에서 참여, 자치,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 자치에 대한 논의는 교육부에서의 논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협의를 한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에 따르면 학교 자치란 단위 학교가 학교 교육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결과에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을 제약하지 않으며 유연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학교 자치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의 보장 역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 자치에 대한 이론적인 여러 논의들을 검토해 보면 네. 잠시만요. 이게 작동을 네. 학교 자치에 대한 논의의 공통점을 보면 교육 자치의 개념이 학교 자치의 개념과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 내부에서도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자치에 대한 논의는 크게 광의의 학교 자치, 또 협의의 학교 자치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 자치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가장 좁은 의미의 최협의의 학교 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수준에서 학교 자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조례 차원에서 학교 자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자치에 대한 실제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 지금 학교 자치와 관련해서 학교 자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정이 된 것과 시행이 된 것의 날짜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조례는 모두 다 그 목적에서 학교 교육의 주체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서 학교 자치가 실현되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공통적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자치 조례를 통해서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동력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의 그 교육 주체들이 공동으로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교권을 신장하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치는 결국 교장과 교사 혹은 교사 간, 교사와 학생, 학생 간, 학부모와 학생, 교사 이런 여러 교육 주체들 간이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권을 신장하고 또 학생 인권도 함께 신장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상생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자치와 관련된 여러 법적인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등을 학교 자치 조직의 활동 근거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연구 보고서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조례를 도대체 왜 굳이 만들어야 하는가? 학교 자치를 그 자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치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두는 것은 왜 그러한가? 이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자치는 민주적 시민교육의 출발점으로 작동을 하고요. 이런 학교 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단위 학교 내에서 교육 공동체를 구성을 할지 또 이들의 참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장할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규정해 둘 때 실질적으로 이 학교 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에서 그 의사가 수렴되고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 자치 조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학교 자치 조례는 학교 자치가 그저 좋은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핵심적인 토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이 연구의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학교 자치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 자치 조례의 내용을 구성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다른 여러 시도교육청의 현황들을 분석을 하고 또 충북 지역에 있는 여러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충북형 학교 자치 조례 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도교육청의 학교 자치 조례 현황을 간단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 자치 조례뿐만 아니라 학교 자치와 관련된 여러 조례들을 보면 시도교육청마다 좀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제외하고는 시도교육청 간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학교자치 조례가 있었던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하면은 화면과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화면과 그리고 자료집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학교자치 조례는 목적이나 학교 교육의 주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치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기타 학교 자치회의와 같은 그런 내부 세부 규정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교 자치 조례에서 자치기구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또 거기서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나 예산 지원과 같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그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충북 지역의 그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델파이 조사와 그리고 초점 집단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김명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부분에 있었던 그 델파이 조사나 초점 집단 면담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다만 묻는 이제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델파이 조사에서는 학교자치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그 안에 구조를 어떻게 낼 것인가, 어떤 식으로 구조를 명시하고 또 구성원들의 역할을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초점 집단 면담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의 주체들, 여러 주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학교자치 조례가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데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실제로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연구에서는 충북 지역의 학교자치 조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안을 하는 것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은 이제 제안일 뿐이고 실제 이것이 충북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학교자치 조례가 제정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추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 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교자치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교자치에 대해서 조례라고 하는 형태로 법제화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 로서 학교 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학교 내에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를 정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몇 가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델파이 조사나 초점 집단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학교자치조례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기제로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자치의 개념이라든지 학교 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교육 주체들이 다양한 생각을 충분하게 공유하고 또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선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교육 주체
들의 노력으로 혹은 일부 어떤 집단의 목소리만으로 학교자치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자치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선언적인 문장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학교자치라고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자칫하면 학교 현장에서 서류 작업이나 업무 부담으로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해서 조례를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학교자치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외부로 학술대회가 진행이 돼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것인데요. 사실 이제 광주에 와서 광주에서 학교자치조례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주교육대학교 김자연 교수님께서 학교자치조례의 의의 그리고 조례의 사례 분석 그리고 충북 지역의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사와 관련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다라고 봤을 때 학교자치조례는 실질적인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토론을 해주실 분이 계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초등학교 김대유 선생님께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초등사회과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초등사회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은 신입초등학교 교사 김대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간략히 연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한 실전 연구입니다. 전남사회과교육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교실 수업에 직접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진들의 민주시민을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민주시민 역량 중심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운영, 참여와 실천 중심의 초등민주시민 교육 전개, 계기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 실행 방안의 3가지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전남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이며 연구 제한점은 단기간에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신장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주시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따른 시사점 도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론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 놓여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명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실천적으로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존 본교과 학습과 차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초등교사들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부 연구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부 연구 주제인 민주시민 역량 중심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민주시민 역량 신장을 위해 2015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충실한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역량 기반 접근이란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중요시하고 실제 상황에서 학습한 지식과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역량 습득 정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야 함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교육부에서 제시한 지식과 이해, 심의적 관용, 심의적 효능감,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협력과 연대의 6가지 민주시민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설계와 방향을 설정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술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절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현장 연구를 위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민주시민교육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민주시민 역량과의 관계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시 자료는 그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현장 연구진들은 담당 학년별로 민주시민 역량 중심 사회과 교육과정을 예시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민주시민 역량 중심 사회과 수업을 설계하고 연구진 간 의사소통을 통해 종합된 교수학습 과정안을 완성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습니다. 화면은 교수학습 과정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후 실제 수업에 이를 적용하고 수업이 마무리되면 교사는 성찰 일지를 작성하여 반성적 사고를 통해 민주시민 교육의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부 연구 주제의 결론입니다. 우선 민주시민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민주시민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고 민주시민 교육 운영에 적합한 수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통해 더 나은 민주시민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참여와 실천 활동 중심의 초등 민주시민 교육 전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 내용이 실제의 삶과 분절된 것이 아닌 나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참여와 실천을 해봄으로써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한 초등교육 환경에 적합한 참여의 의미를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과정으로 정하고 학교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정도를 넘어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참여와 실천활동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4가지 기준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에 따라 참여와 실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 예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참여와 실천의 주제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주제중심 교육과정 전개 계획을 수립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타 교과와 연계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실제 현장 수업에 적용한 후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성찰 일지를 통해 수업 과정을 반성하였습니다. 활동 과정 예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세부 연구 주제의 결론입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학습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계기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았던 특정 주제에 대하여 교육의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교육의 총칭입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활동입니다. 다만
사회 정치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절차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사회과에 적용 가능한 계기교육을 분석하였습니다. 국경일, 기념일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시의성에 따라 계기교육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으며 실제 현장 적용 시 토의와 토론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신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사회과에 적용 가능한 계기교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시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다른 교과와 연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학생 반응 및 교사의 소감을 기록하여 향후 반성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독도교육 활동 예시입니다. 세 번째 세부 연구 주제의 결론입니다. 사회과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계기교육을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이때 타교과 연계교육도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및 적용으로 사회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신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여 추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연구 주제의 제목은 다르지만 모두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교과와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연계할 때 민주시민 교육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에 연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민주시민 교육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함께 연구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수집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 교육은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이 초등사회과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다소 진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희 연구진들은 이를 교육 현장에 실제로 적용해 본 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당연히 실천하고 고려돼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잘 갖추어지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초등교육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시대에 민주시민 교육 언택트 수업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지 고민하고 현장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익초등학교 김대우 선생님께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초등사회과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김대우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는 전남 한천초등학교 하신자 교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천초 교감 하신자입니다. 이 시간 발표를 위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했을 김대유 선생님을 비롯해 사회과 연구의 회원님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은 삶의 문제를 돌아보고 생각을 만들어가는 교육이어야 하기에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삶의 목표이자 생활이므로 오늘 우리의 노력이 국가교육과정의 빈틈을 메우고 민주시민교육이 현장에서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께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초등사회과 교육의 방향을 민주시민역량 중심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운영, 참여와 실천 중심의 초등민주시민교육 전개, 계기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으로 잡은 오늘의 발제 내용을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유의미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온라인 특성상 토론이 어렵기 때문에 초등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외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은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 500명 이상의 학교, 100명에서 30명 이내의 학교,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초등교사들에게 했습니다. 먼저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에 첫째, 사회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둘째,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데 이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다. 셋째, 지역화 교재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넷째, 지역화 교재도 지역사회 발전에 발맞추어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다섯째,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교육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은 물론 지역에서도 이를 수용할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매우 어렵다. 여섯째, 사회과 지도서는 자료일 뿐이지만 지도서를 참고하려면 내용이 빈약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또 다른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라고 교사들이 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초등 사회과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면 좋겠습니까? 라는 설문에 첫째, 초등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가 정선되어 제시되고 이를 반영한 내용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재구성되면 좋겠다. 둘째, 수업과 일상생활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양을 줄였으면 좋겠다. 셋째, 사회 변화가 반영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 시 도시, 농어촌, 도서 벽지 등의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다. 넷째,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최신 자료들이 반영된 지도서와 자료집을 제공해주면 좋겠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라는 교사들의 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교사들은 왜 민주시민교육을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할까라는 설문에 첫째, 사회적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둘째, 교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몸에 배인 것이 아니라 새로 배워서 지도해야 하므로 어렵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 시 다양한 이유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여유가 없다. 넷째, 배움이 일상생활에 연계되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어렵다. 다섯째, 계기 교육을 할 경우 중립성을 강조하다 보니 논쟁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가 힘들어 어렵다. 기타 의견으로 민주시민교육 그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수업을 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설문에 첫째,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려면 교육 내용의 양을 줄여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지 교사가 학생들을 체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교육과정에서 학년 군별로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을 따로 재구성해 제시해주면 이론 위주보다는 실천 위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진정한 민주시민이 되려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실천하려면 먼저 교사가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지도해야 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발제자께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 공유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제가 민주시민 교육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월계초등학교 김준성 선생님께서 참여 및 수기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학교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실래요? 첫 번째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월계초등학교 교사 김준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광선 교수님 외에 열린 교육학회와 그리고 전남 사회과교육연구학회 그리고 광주 사회과교육연구학회 선생님들께 이 자리에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논문으로 작성했던 그 예전 논문 중에 하나가 전남 사회과교육연구학회의 편찬과 발전사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 처음에 같은 뿌리로 또 시작을 해서 행정국 나와 전까지 굉장히 열의 있게 한국 사회과교육학회가 1962년도에 창립됐을 때 이 전남 사회과교육연구학회가 1961년도에 창립할 만큼 굉장히 열의와 역사적 유래가 좀 깊은 연구학회라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발표문은 사실은 작년에 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면과 이 시간상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자세한 내용과 또 보충적인 설명들은 이 관련된 제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있어가지고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서 참여 민주주의와 수기 민주주의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연구의 디자인 그 다음에 그 의미 있는 결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현재 삶은 민주적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 ISP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고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서 참여의 방법이나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능력감에 있어가지고 낮은 점수, 그리고 국민의 참여 역량에 있어가지고 평균보다 매우 못 미치는 이런 점수들을 본다면 우리가 1987년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는 회복했으나 과연 일상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이런 내포적 심화가 과연 아직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보수와 진영 간의 갈등 그리고 요즘에 남혐, 여혐 이런 혐오사회 그리고 이런 성별 갈등들이 상당히 우리 민주적인 자질과 성숙, 사회 통합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민주시민 교육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의 결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참여 민주주의자와 수기 민주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대표와 수기의 실패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분 공감하면서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 제도적 형태로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나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를 대체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앞서 얘기한 우리의 그 대표성이 낮은 부분, 그 국민의 의견을 수합하고 국민의 어떤 갈등과 의견의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성의 부족 등이 해결돼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특히 이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대의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적 형태로 봤을 때 갖게 되는 문제들, 부작용들, 즉 정치에 전념할 수 있는 정치 엘리트를 선출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그쪽 의견 권한이 한정돼 있고 또 자신의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삶과 욕망에 따라 자신의 영역에 더욱 집중한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무관심이나 냉소 그리고 개인의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참여를 통한 강한 민주주의가 요구된다라는 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자들이 이러한 강한 참여를 통한 참여의 범위를 확장하고 포괄적이고 좀 더 동등한 많은 구성원들이 소외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어떤 정부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학교 그다음에 직업장에서 등 다양한 사적인 영역에서도 이 민주적인 규범과 가치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의 노력이 우려가 되는 바는 단순히 참여를 광범위화한다 했을 때 의사결정의 결과의 질이 보장되기 어렵고 또 공공선의 실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확실함과 또 개인의 이익 표출에 단순히 선호집합적인 이런 참여가 개인의 이익을 표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심사숙고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동등한 참여, 광범위한 참여, 포괄적 참여, 그리고 수기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합의와 의사결정의 질 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질 때 좀 더 우리 삶의 민주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러한 일상적 실현에 있어 가지고 참여와 수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자질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서 많은 학자들이 학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존 듀이 같은 경우에도 이 민주주의를 정치 형태의 제도나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근본적으로 공동생활의 양식으로서 삶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학교 생활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학교는 그 어느 조직보다 민주적인 장소여야 하며 그리고 수업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토크빌의 의견과 같이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실 공동체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지금 교실의 모습을 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실천적 노력은 2010년, 2009년 경기도 김상원 교육감, 2010년 광주광역시 장애국 교육감 등 진보교육 혁신학교 정책으로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문제를 기존의 국가 주도식의 하향식 개혁 정책에서 교육 주체들의 아래로부터의 개혁,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제와 더불어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전 분야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자율과 자치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어떤 연구들이 긍정적, 부정적 연구들이 현재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노는학교, 부정적인 결과로서 기초학력의 저하,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 실천의 형식적인 어떤 막연함, 그 다음에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소수 주도 다수의 무관심이나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 또는 교육 간의 어떤 상충과 그로 인한 문제점, 갈등들이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 사회로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참여 민주주의와 수기 민주주의 실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 및 수기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서 현재 학교 민주주의의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무엇인지 실증적이고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뒤로 참여 수기 민주주의 관점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볼 수 있는 분석 지표를
만들었었는데 이 참여의 지표를 보면 크게 우리는 참여의 기회, 즉 얼마나 학교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구성원들이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이 학교가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그 의사 결정에 구성원들이 실제 참여하는 양은 어떻게 있는지 그 정도의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 지표로서는 수기의 과정으로서 수기의 과정 속에서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경청과 공감 등 이런 상호 존중의 태도, 그리고 자유로운 공적 변론이 가능한지, 형식적으로서는 발언이나 질문이나 토론 등 동등하고 공평하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공적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정보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안내나 또는 충분한 토론 시간, 그리고 그 이해 정도가 충분한지, 그리고 의제나 사안에 있어서 통제에 있어서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합리적 토의에 있어서 논거를 제시하면서 합리적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등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수기의 정도를 지표로 보았고, 또 참여자 자신이 수기의 적극성에 대한 평가로서 수기의 적극성을 함께 지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종합적인 지표로서 참여 수기 지표를 분석 틀로 작성하여 학교 민주주의의 수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크게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 분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참여 지표와 수기 지표, 그리고 참여 수기 지표에 있는 결과들을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혁신학교의 효과성을 좀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 참여 지표와 수기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나누면 개인적 특성과 학교 환경 특성으로 구분질 수 있는데, 이 교직원의 성별, 경력, 직위, 학생의 성별, 임원 여부, 학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학력 등 개인적 특성과 학교의 중요한 환경 특성으로서 혁신학교의 여부, 비전과 목표의 공유 정도, 의사소통 공간의 마련 정도,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정도, 민주시민 교육 정도의 실시 정도 등을 독립변수,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잡고 가장 이 민주주의 지표의 결정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연구의 설계는 크레스웰의 혼합 연구를 사용하였는데, 양적 연구를 주로 하면서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질적 자료를 수집을 통해서 좀 더 보충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소재 대표적인 초등 혁신학교 2개교와 일반 2개교,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학구 내에 있는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자기기식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세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때 이 설문지는 학교에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보이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협의회, 학생은 학생자치회, 그리고 학부모는 학교 운영의 학부모의 중심의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를 분석하는 T검증과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의 여러 변수 중 어느 변수가 가장 중요하고 설명력이 높은지 알 수 있는 다중 회귀 분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로서 FGI 초점 집단 면담과 PI 개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비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에스터리스크를 보면 교직원과 학생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혁신학교의 결과가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학부모의 경우에는 특별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나타났고, 그 효과성에 있어서는 교직원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그리고 학생, 학부모 순이었습니다.
학부모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질적 조사 결과 학부모의 어떤 학교에서 다루는 참여 전략이 상당히 비슷한다는 점이 좀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밴드, SNS를 운영한다든지 학부모의 중심의 학교 행사, 또 간담회나 연수, 동아리 운영 등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그랬었고, 이 학생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서 유익 있게 또 차이가 있는 점은 이 의사결정 효능감에 있어서 다른 지표의 점수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서로의 그 차이가 크다는 뜻이고 소수 주도와 다수의 무관심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참여의 동력을 이끄는데 의사결정의 효능감을 높이는 게 더 상당히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 학생의 이런 차이에 있어서 면담 결과 교실에 따라서 혁신학교일지라도 상당한 그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민주적 운영의 차이가 상당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실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런 거기에 대한 공론으로서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다양한 독립 변수의 적용 결과입니다. 제일 상당 왼쪽에 있는 참여 지표에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영향을 보면, 먼저 교직원의 참여 지표 수준의 영향을 가장 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학교 환경 특성 중에서 비전과 목표의 공유입니다. 비전과 공유의 목표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교사일수록 참여에 대한 민주주의 지수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교사의 경우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와 의사소통 공간의 마련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가 교사들의 참여 민주주의 지수에, 참여 지표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교직원 회의보다 형식적이지 않는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교사 동아리 속에서 참여가 촉진되고, 그리고 어떤 소수의 이 자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소수의 문제가 다수의 문제로 확장되거나 연대가 자극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측면에 있어 참여 민주주의 지수는 역시나 비전과 목표의 공유가 상당한 높은 지수를 보이고 관련성을 보이고, 그리고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그다음에 개인적인 특성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효능감이 참여 민주주의 지수에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그 의사결정의 효능감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이 회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는 의견 제시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비전과 목표의 공유 특성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참여 민주주의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의사소통 공간의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공간이 우리 학교에 잘 조성이 돼 있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공간, 밴드나 SNS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학부모일수록 참여 민주주의 지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기 지표에서 보면 교직원의 경우 학교 환경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두 개 다 발현되는데, 학교 환경 특성에서 비전과 목표의 공유 정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 특성에서는 교직 경력과 직위에 있어서도 상당한 결정적 설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교직 경력이 높고 부장교사 이상의 직위가 있을수록 좀 더 수기 지수에서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경력 교사와 직위 간에 서로 다른 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경력 교사와 또는 다른 소외되는 행정직, 공직, 그리고 직위에 따른 이런 적극적인 관여와 주도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기 지표에 있어서 학생 측면을 보면 민주 시민 교육의 실시 정도에 따라서
상당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경우에는 수기지표와 참여지표에서 학운이 경험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적인 결과와 양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학운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 참여지표가 오히려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 의지와 기대 수준이 상당히 더 높다는 것을 좀 확인한 결과, 즉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수기지표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경험과 그리고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기 과정과 적극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참여 수기 지표 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교직원의 경우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유 정도, 그리고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개인적 특성으로서는 의사결정의 효능감, 또 교직 경력, 직위 등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의 경우에는 혁신학교 여부가 이 참여 수기 민주주의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역시나 비전과 목표의 공유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경우에는 비전과 목표의 공유 정도보다는 더 많은 민주주의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사소통 공간의 마련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 효능감으로서 학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실제 반영되는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민주주의 지수가 높게 인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보면 학교 민주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은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학교의 환경 특성이 더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들과 차이는 좀 다릅니다. 일반 시민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학력이나 또는 개인의 특성들이 더 경제 수준이나 이런 개인의 특성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학교는 학교의 환경 특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참여와 수기 민주주의의 중요한 학습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이런 시사점을 보이고 있고, 특히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나 또는 중간에 학생과 학부모 또 교직원 간에 서로 목표와 비전에 대한 공유하는 활동을 간과하지 않고 여기에 더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민주주의의 제도와 공고화를 위한 이론적 시사점으로 창현 민주주의는 학교 민주주의의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포적 심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참여만 늘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수기 민주주의까지 결합되었을 때 학교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충분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 유형을 떠나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집단의 의사결정 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낮고 구성원 간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의 참여에 대한 어떤 기회를 주어지는 이런 절차적 수준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의견의 반영과 실천 경험이 제공돼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는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확연히 늘었지만 여전히 상호 존중과 관용적 태도의 결여, 그리고 사적 관계를 중시하고 공적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공적 감수성이 부재한다는 거, 또 토론보다는 다수결 방식을 선호한다는 거, 또는 이런 절차에 대한 미숙 등은 다 수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여의 기회 이후에 우리가 수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또 학급마다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수기적 역량 신장과 앞으로의 교실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단별로 좀 상이하였습니다.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단별로 우선되는 정책을 달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혁신학교 여부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학교의 비전과 목표의 공유 정도,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정도, 의사소통 공간의 마련 정도,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정도 등 학교의 환경적인 특성 그리고 개인의 의사결정 효능감을 높이는 이런 변수들이 더 학교 민주주의 인식에 결정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김준성 월계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참여 및 수기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광주교육대학교 풍양문화관 하정아트홀에서 개최된 2020학년도 공동학술대회를 시청하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한국열린교육학회, 광주 사회과학교육연구학회, 전남 사회과학교육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오늘 학회를 준비해 주신 새 학회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과 발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후 오늘의 토론이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더 토론이 더 진행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그런 학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한국열린교육학회, 전남 사회과학교육연구학회, 광주 사회과학연구학회가 공동 개최한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갈 길 공동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